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홍준 박사님은 조순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동대학원의 박사과정 의학 박사를 취득하시고 광주기독병원 외과 전문의 과정을 수료하시고 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이과 학센터 연구교수로 계시고 한서대학교 건강정신대학원 교수를 역임하시고 조순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조순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초빙교수로 역임하셨고 광주에서 오신 전홍준 박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좋으신 분들을 만나 뵙게 해서 반갑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뭐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서로 뭐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건강에 가는 거니까 주제를 가지고 뭐 그냥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족적인 분위기여서 아주 더 좋고요. 혹시 여러 선생님들 자신이나 또는 가족이나 친지 중에 건강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뭐 예를 들면 뭐 혈압약을 드신다거나 당뇨약을 드신다거나 또는 뭐 자녀들이 아토피나 뭐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거나 뭐 요즘 하도 암이 흔하니까 뭐 혹시 암을 앓고 있다거나 뭐 어떤 거라도 그걸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까? 예. 당뇨와 고혈압 이렇게.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근데 이게 되게 이제 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약도 쓰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병이 낫습니까? 이것 때문에 약을 쓰시고 계시나요? 뭐 약을 안 쓸 수도 있고 쓰시고 계시나요? 예. 그럼 이제 약을 쓰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이제 약이라는 게 뭐 일주일이나 한 달이나 써가지고 병이 나아야 되는데 약을 쓰니까 나아요, 안 나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밤에 좀 잠깐 이제 약 몇 달 전에 미국의 그 뉴욕 타임스에 미국의 이제 펜실베니아 의대 부학장인 닥터 이마누엘이요. 명의가 건강을 악화시킨다라는 이제 주제의 칼럼을 썼습니다. 한마디로 대학병원에 가서 명의를 만나가지고 약을 쓰면은 병이 점점 악화된다. 한마디로 병원 중심의 질병치료의학으로는 병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랍니다. 이게 이제 여기 나온 이런 병증이 병원에 가서 약을 쓰면 병이 나아요, 안 나아요? 왜 안 낫습니까? 병원에 가서 약을 쓰면 병이 나아야 되는데. 왜 안 낫느냐 하면요. 이게 병이 아니에요. 이게 병이 아니라니까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맑은 냇물이 흘러가게 되면은 거기는 파리나 모기나 어떤 벌레나 세균이 생기질 않아요. 맑은 물에다가 세균을 넣어도 거기가 증식이 안 돼. 근데 물이 부패해서 막히거나 썩으면은 부패한 물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파리, 모기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생겨요. 그럼 우리가 이제 파리약이나 모기약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이 부패 있는 동안에 그 약을 뿌리면 해결이 됩니까? 그때뿐이에요. 계속 생겨. 피가 맑아가지고 잘 흘러가게 되면 절대로 이제 이런 병이 생기질 않아요. 물이 맑아서 잘 흘러가면 안 생기듯이. 썩은 물을 놔두고 파리약, 모기약을 뿌려봐도 소용없듯이 부패한 피를 놔두고 이 약을 써봤자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금년에 항생제 계란 파동으로 좀 시끄럽죠. 항생제 계란 파동이 왜 생겼냐면요. 계란을 낳는 닭에다 계속 항생제를 써요. 이렇게. 항생제를 왜 쓰느냐? 병을 예방하고 해결하려고 항생제를 써. 그럼 항생제를 쓰면은 그 닭병이 해결됩니까? 지난 그 연초에 AI 조류 독감에 걸린 닭 3천만 마리를 폐사를 했습니다. 말이 3천만 마리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몇 백만 마리를 폐사를 시켜서 묻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이해를 할 때 우리 병을 낳는 이제 그 비밀도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산에다가 놔먹인 자연 방목을 하는 닭에는 AI가 한 마리도 안 걸렸습니다. AI 바이러스를 이 야생에 키운 닭에다가 바이러스를 주사를 해도 발병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은 이 병을 아주 쉽게 해결하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있어요. 야생 동물에게는 병이 없어요. 야생 동물에게는 뭐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비만이나 중풍에 걸려서 쩔뚝거리고 다니거나 암이나 일체 그런 병이 없어요. 이 자연계의 병은요, 사람이 기르는 짐승에게만 있어요. 왜 그러는가? 야생 동물은요, 낮에 햇볕을 쬐이고 땅을 밟고 놀아요. 집에서 기르는 짐승은 콘크리트 공간의 우리에 갇혀 있어서 햇볕을 못 쬐이고 땅을 밟지 못하고 밀집된 공간에 있어가지고 피부 호흡을 못해요. 야생 동물은 피부 호흡을 해. 야생에 있는 동물은 조물주가 지정해놓은 질서 밖으로 절대 나가질 않아요. 이를테면 초식동물 같으면은 굶어서 죽었으면 죽었지요. 소나 말이나 코끼리는 절대로 풀위해를 먹질 않아요. 사람만이 질서를 벗어나 버렸어요. 이제 뭐 생태학자들의 주장에 하면 사람은요, 이 손을 과일을 따고 채소를 재배하고 치아가 채소와 과일과 곡식에 합당하도록 특히 창자 구조 효소라든가 창자 속에는 미세한 주름살, 육모가 있고 육모 사이에는 유산균이나 비피두스균이나 또 암을 예방하는 인터페론이라든가 이런 우리 몸을 지키는 유익균, 방어 군대를 조물주가 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는데 애간장을 많이 태워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애간장을 많이 태운 다음에 장을 갖다가 다 파괴한단 말이에요. 저녁에 잠을 안 자고 과로를 하고 특히 음식은 채소와 과일이 합당하도록 만들어내는데 요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음식이요. 특히 밀가루, 흰설탕, 우유 제품, 그 다음에 오일, 흔한 우리 마트에서 파는 오일, 그 다음에 동물성 음식의 과식, 그것도 화학물질로 오염된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 장내의 유익균이나 육모를 다 파괴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요. 육모가 다 사라져가지고 장벽에 안에 있는 내벽이 파손돼가지고 거기에 유익균이라든 게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창자를 그 가로막고 있는 결체 조직이 느슨해가지고 그 사이로 미세한 구멍이 나요. 전자현미경을 보면. 그래서 장 내용물이 흘러 들어가. 거칠게 말하면은 이 우리 장 내 부패한 물이 계속 새 들어가요. 그것보다 새는 장증후군 그래요. 장누수증후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미국의 닥터 젠센이라고 하는 그 의학자가 쓴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배우 그 존 에인 아십니까? 서부활극에 나오는 존 에인 아시죠? 존 에인이 어떻게 억울하게 죽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사례로 나옵니다. 존 에인이 병을 치료하는 과정이 아주 유명한 실화인데 존 에인이요. 혈압약하고 당뇨약을 먹었습니다. 혈압 당뇨는 그게 병이 아니에요. 혈압 당뇨는 자 보세요. 피가 맑아가지고 혈관이 깨끗해서 잘 흘러가면은 무엇 때문에 심장이 압력을 높이겠습니까? 이 고지혈증이라든가
고혈압이라는 것은요. 자, 이 혈관이 이렇게 깨끗해가지고 얘가 이제 맑은 피가 흘러가. 그런데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과로를 하거나 그러면요, 우리 혈관이 이렇게 움츠러져 버립니다. 혈관 내강이 교감신경이 흥분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아까 그런 음식, 밀가루, 흰설탕, 또 우유 제품,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과로 스트레스를 하게 되면 안에 기름때가 이렇게 끼게 돼요. 이렇게. 혈관 벽에. 이것보다 고지혈증 그래요. 그래서 이제 혈관이 깨끗하고 맑은 피가 흘러가게 되면 심장의 압력을 높일 필요가 없겠죠. 혈관은 좁아지고 피찌꺼기가 기름때가 끼어가지고 혈관 통로는 좁고 피는 뻑뻑해. 안 흘러가, 못 흘러가. 그러니까 우리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를 돌리려고 어쩔 수 없이 압력을 높이게 돼요. 그게 이제 고혈압이에요. 혈압이 높은 게 잘못이 아니라 혈압은 이 악조건 속에서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피를 돌리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 혈관이 이렇게 바꿔지기 전에는 절대로 혈압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혈압이 병이 아니라 혈압은 이 나쁜 상황에서도 피를 돌리려고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 뭐 이런 책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다. 그것은 당신의 혈관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혈관을 깨끗이 하고 앞으로 피찌꺼기를 만들지 말아라 하고 이제 가르쳐주는 신호란 말입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당뇨가 피가 이렇게 맑고 깨끗하면 절대 당뇨가 생기질 않아요. 이 안에 이제 이렇게 기름때가 끼고 과잉 영양분, 중간 대사 산물, 이게 스트레스 과로하고 음식 과식을 하게 되면 이 안에가 여러 가지 과잉 영양분, 중간 대사 산물, 피찌꺼기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몸은 영양분이 세포로 들어가서 그것이 불태워져 가지고 연소돼서 칼로리로 되는데, 이 이제 세포 속으로 내가 먹은 기름기나 단백질이나 어떤 거라도 이 안으로 들어가야 돼.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연소가 돼요. 이게 이제 발전기예요. 이렇게. 우리 몸에 힘을 내는. 그런데 여기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포도당으로 바꿔져 가지고 들어가야 돼. 이게 포도당으로 바꿔 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여기를 들어가는 열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연소돼 가지고 우리 칼로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너무 많아 그냥 우리 몸에.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는 포도당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포도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인슐린을 계속 분비를 해야 돼. 인슐린이 바닥이 나서 고갈돼 버려. 그래서 이 포도당을 처리를 할 수가 없어. 그래 어쩔 수 없이 오줌으로 내보내야 돼. 자기가 살려고. 당이 오줌으로 나온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피 속에 혈당이 너무 많고 설탕기가 너무 많고 끈적끈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증세라고 하는 것이요, 몸에 나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불가피한 선택이다. 아토피라고 하는 것은요, 피부에 발진이 나서 가렵고 힘든데 그게 병이 아니에요. 아토피의 피부를 갖다가 아무리 치료해도 절대 되질 않아요. 왜 안 되느냐? 아토피는 피부병이 아니니까. 아토피는요, 창자가 아까 물이 새는 장누수 증후군이에요. 특히 아이들요, 특히 밀가루, 우유, 흰설탕 먹게 되면 장벽이 파괴돼 버려요. 파괴돼가지고서 좀 거칠게 말하면은 대변에 물이 계속 장벽을 뚫고 새 들어가지고 피 속에 이걸 만들어요. 피 속에 이걸 만드니까 우리 몸에 있는 내 생명은 조물주가 있다고 한다면 한사코 피를 맑게 해서 잘 돌아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치료를 해야 돼. 그래 피부로 독을 계속 쓸어내고 있는 거예요. 코로 계속 쓸어내면은 그게 비염이고. 자, 보십시다. 우리가 부패한 음식을 먹게 되면은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죠. 왜 그렇게 하느냐? 원래 조물주가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 시스템으로 만들어놨어. 쉬고
세균이 오염된 부패한 음식이 뱃속에 들어가면은 우리 창자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려고 설사라고 하는 치료 제도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과식을 하거나 과음을 하면 토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걸 위에다가 너무 오랫동안 놔두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몸에 나온 증세는요, 잘 보면은 전부 우리를 이롭게 하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두통. 이게 두통은, 저게 이제 두통이라고 하는 건 왜 생기느냐면요. 우리 혈관이 이렇게 깨끗하고 피가 잘 흘러가면 절대 두통이 올 수가 없어. 내가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많거나 또는 두통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틀림없이 이 혈관 안에 피찌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긴장을 하거나 그러면 혈관이 더 오므라들어요. 긴장성 두통이 오는 일은 혈관이 오므라들어요. 그런데 뇌세포에서는 산소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산소를 보내려고 하는데 고속도로에 차가 밀리듯이 혈관이 좁아져 있고 피는 뻑뻑이 갖고 안 가니까 혈관을 늘어나게 하려고 막 애를 쓰게 돼. 특히 뇌세포는 산소가 3분만 안 가면 죽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악조건 세역에서도 산소를 보내려고 안간힘을 써요.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가면서 막 혈관을 늘려가지고 그게 두통이에요. 모든 통증은. 그러니까 여기 뭐 관절염이라든가 디스크라든가 류마티스나 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피가 맑았다면 절대. 여기다 고무줄을 묶어놓으면요.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3분이나 5분쯤 있으면은 묵직하게 위에 통증이 와요. 피를 통하려고 하는데 피가 막혀 있으니까 그 막혀 있는 혈관 사이로 피를 보내려고 막 압박을 하고 그게 통증이에요. 모든 통증은. 그러니까 지금 하지 정맥류도 마찬가지고. 정맥이 왜 늘어납니까? 차가 밀리듯이 피가 밀려가지고 안 간단 말이에요. 수족 냉기. 피가 잘 돌면 절대 수족 냉기가 돌 수가 없어요. 네, 이런 원인에 의해서 피가 안 도는 곳에서 냉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협심증이라고 하는 건 알다시피 심장에 혈관이 막힌 것이고, 백내장. 그쪽으로 맑은 피가 잘 흘러가면 절대로 백내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만병일독이라, 10,000가지 병이 하나의 독에서 오는데 피오염이다. 이 세상에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한 가지 병만 있어요. 피가 맑고 깨끗해 가지고 우리 체내에 필요로 한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을 잘 유지하면 절대로 병이 나타나지 않는다. 맑은 물이 흘러가게 되면 어떤 벌레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무리하게 살아가지고 과로 스트레스, 잘못된 음식, 과식을 해가지고 혈관을 오므러뜨리고 피 속에 이렇게 있게 되면 세포가 기능 장애가 오게 돼. 세포에서 필요로 하는 산소와 영양분을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제 병은 굉장히 쉽게 낫는 거예요. 이 입장에서 보자면. 어떻게 하면 돼요? 피에 있어서는 안 되는 독을 제거해. 그리고 꼭 필요한 우리 몸의 영양소와 산소와 체온을 보태줘. 그러면은 이게 전부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썩은 물에서 파리, 모기 이런 벌레 저런 벌레가 나오는데 썩은 물을 품어서 맑은 물로 흘러가게 되면 거기서 파리, 모기 이런 벌레 저런 벌레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렇게 아주 심플하고 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을 거기다 써놨습니다. 제가 나눠든 교재.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이요. 제가 이제 오늘 시간이 제약 때문에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거기를 그 자료를 이제 보시면 쉽습니다. 근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아까 존 에인 하다가 말았네. 존 에인이요. 혈압약, 당뇨약을 먹었습니다. 혈압, 당뇨가 병인 줄 알고 계속 약을 먹어. 요것이 병인데 혈압, 당뇨가 병이 아니라는 게 이해가 되신가요, 이제? 예. 혈압, 당뇨가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면 병일 수가 있죠. 파리, 모기가 병이라고. 우리가 파리, 모기약을 뿌릴 수가 있어. 파리약, 모기약 뿌려도 썩은 물을 놔두면 아무 소용없는 것 같이. 혈압, 당뇨가 있다는 것은 당신의 피가 오염됐으니까 그걸 해결해. 그리고 앞으로 이걸 만들지 말어 라고 지금 계속 메시지를 보는데 그걸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전에 이제 폐암이 왔습니다. 이게 폐암이 오니까 폐암을 수술하고 항암제를 썼어요. 폐암이 병이 아니에요. 그 뒤로 얼마 있다가 위암이 왔어요, 전해인이. 위암을 수술하고 항암제를 썼어. 그로부터 몇 년 있다가 대장암이 왔습니다. 대장암 수술하고 항암제 써갖고. 그 뒤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해인을 보게 되면요. 오늘날 내가 그런다고 해서 지금 보통 일반 의사들이 혈압약, 당뇨약 쓰고 암 수술하고 항암제 쓰는 걸 내가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원래 그런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배운 의학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약을 쓰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파리약, 모기약 뿌리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뿌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는 병은 해결 안 되고 병은 점점 커진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해인에게 피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혈압 당뇨가 왔어. 그러면 이걸 해결하고 이걸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했는데 못 알아먹고 계속 놔뒀어. 그래 이게 눈덩이처럼 커져가지고 폐암이 왔어요. 폐암은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거 아니라 이게 심해져서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암을 수술하면 나은 줄 알고 폐암 수술하고 항암제 썼어요. 나아요? 오늘날 여러분 주변에 암 환자들에게 계속 수술 항암제 하면 병이 잘 낫던가요? 물론 나을 수도 있지만 잘 나아요, 안 나아요? 지금 한국에 3명 중에 성인 1명이 암 진단을 받습니다. 4명 중에 1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요. 우리 조문가 보십시오. 서너 사람 중에 1명이 암이에요. 지금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처럼 경제적으로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50대 이상 되면 거의 다 미세암이 있어요. 다 암이 있어요. 병원에 진단이 안 될 뿐이에요. 병원에서 MRI나 CT나 이런 게 하고 진단될 때는요, 거의 말기가 돼야 진단이 돼요. 암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암 때문에 의사들 사이에 논쟁도 많이 있지만요. 아까 전해인이 폐가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을 수술했어요. 그럼 나아요? 암이 어느 장기에 나올 때 그걸 해가지고 잘 안 되는 이유는 암은 그 국소병이 아니에요. 전신병이에요. 그리고 급성병이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전해인이 고혈압 당뇨약을 먹을 때 이미 암이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빙산일각이라고 알아요? 바닷물 위에 떠오르는 눈에 보이는 얼음 덩어리는 한 5%나 15%만 보입니다. 나머지 95%는 물 밑에가 있어요. 암도 이와 똑같아요. 병원에서 우리 의사들 눈으로 MRI나 CT로 확인된 암은요, 빙산일각이에요. 이제 이게 암인 줄 알고 이걸 잘라내고 항암제를 써요. 물론 그렇게 해서 깨끗이 나오면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얼마 있으면 계속 오느냐. 물 밑에 원래 암이 전신에 다 있어가지고 계속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암을 진단을 받게 되면 물론 눈에 보이는 암도 해결해야지만 물 밑에 있는 암을 녹여야 된다. 물 밑에 있는 암이 뭐냐면 이거란 말이에요. 피가 오염된 거예요. 모든 병은 한마디로 병은 그냥 세포의 기능 장애예요. 그 세포 기능 장애가 고혈압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고지혈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소화장애로 두통으로 암으로 이런저런 모습입니다. 썩은 물이 파리로 나타날 수 있고 모기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벌에 저런 벌에 나타날 수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의 치료는요, 한마디로 세포 기능 장애를 해결하면 된다. 그럼 세포 기능 장애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왜 피를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 이제 삶이 의학이 된다 그러는데, 자 이건 거의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건 모두 쉽게 낫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낫느냐 하면은 이 피를 이렇게 하면은 낫는단 말입니다. 예. 그럼 왜 이 피를 이렇게 만들었냐? 뭘 어떻게 잘못 살아가지고 만들었는가?
우리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뭘 못하면 죽어요? 가장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숨을 쉬어야 돼, 숨을. 호흡을. 숨만 쉬면은 안 죽어요. 여러분 혹시 무병장수하기를 바라신가요? 계속 오래 살고 싶어요? 숨만 잘 쉬면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죽으려고 하면 숨을 쉬고, 죽으려고 하면 숨을 쉬고, 그럼 절대 안 죽는단 말이에요. 숨을 잘 쉬어야 돼요. 근데 실제로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우리가 숨을 저절로 쉬는데요. 오늘날 숨을 잘못 쉬어요. 숨을 쉬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살아요? 숨만 쉬고 사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 그러면 앉아갖고 숨을 쉬고 음식만 먹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활동을 해야 돼요. 일과 운동을. 숨 쉬고 음식 먹고 활동을만 해야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씁니다. 마음. 나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환경과 관계 속에 있어요. 땅을 밟고 햇볕을 쬐이고 주변으로부터 산소가 들어와야 되고 그런 자연 환경과 관계, 또 사회적 관계, 뭐 가족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와 같은 공부하는 모임이라든가 공동체와의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환경과의 관계. 이걸 잘못하면 병이 온다 그런 얘기예요.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이걸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많은 건강법들이요 전부 이 범주 안에가 있어요. 어떤 건강법은 호흡법, 음식을 뭘 먹는 게 좋다, 먹지 말아야 된다, 운동을 에어로빅을 하자, 뭐 요가를 한다든가, 마음 명상을 한다거나 이 안에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없고요. 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거기도 다 이야기를 해놨는데 숨을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은 심장 세균이다. 깊고 길고 정말 가늘고 고르게 쉰다. 보통 호흡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너무 바쁜 세상에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한 1분만이라도 숨을 길게 내쉽니다. 비워. 그러면 저절로 숨이 아랫배까지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숨을 길게 비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우고 낮춘단 말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까 어려운 난치병에 걸린 사람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에다가 솜털을 대도 움직이지 않을 만큼 아주 고요하게 들숨과 날숨을 300개씩만 한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쉬고 내쉬면서 둘, 이렇게 해서 300개까지만 쉬면은 모든 병이 낫는다. 이런 호흡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고요하게 쉬는 방법을.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꼭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음식하고 마음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음식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저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이제 특히 아까 고혈압 당뇨 하시는 분요. 한 15일 정도면요. 거의 약이 필요 없을 만큼 깨끗이 좋아집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음식은 지금 한국에 1,300만 내지 1,400만 명이 1년에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건강검진을. 그러면 이제 매년 봄에 지난해 건강검진 받은 결과를 통계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약 35%가 병원에 다니는 병자들이에요. 아까 약을 먹는. 완전히 건강한 사람은요. 15% 내지 20%밖에 없어요. 나머지 한 40% 정도는요. 병원에는 안 다니는데 무엇인가 건강 이상이 있는 그것보다 미병 상태라고 그래요. 질병 예비군. 앞으로 환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스트레스 받고 과로하면서 계속 고기 같은 거 과식을 하면서 앞으로 저 같은 의사의 고객이 되려고 병이 환자가 되려고 지금 웨이팅 리스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생 동물처럼 사는 그런 이 생활 습관하는 그룹이 한국에 있어요. 그분들은 완전히 생채식을 하는데 불로 익힌 음식을 안 먹어요. 채소와 과일과 곡식과 씨앗을 날 것으로 먹는데 생식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문헌을 소개해 내놨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96%가 건강해요. 아예 병이 없어. 아까 나온 이런 병이 암이라든가 고혈압이나 당뇨나 일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일 좋은 음식 방법은 생채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우리가 이제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보스턴이나 또는 파리나 런던이나 이런 데 가면요. 로우 푸드. 로우 푸드란 말은 불로 익히지 않는 생채소 과일과 곡식을 만드는 로우 푸드 다이어트, 로우 푸드 레시피. 간단하게 말하면요. 지금 혈압약,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지금 약을 끊지 말고 그대로 드시되 불로 익히지 않는 생채소와 과일과 생곡식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리 방법은 이제 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에 대한 책도 많이 있고. 아침은 이 생야채즙하고 과일만 먹는 방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름기는요. 동물성 음식을 줄이되 코코넛 오일과 같은 올리브 오일 같은 그런 식물성 기름이 정말 이제 좋은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먹을수록 탄수화물을 줄이고요. 아침을 밥으로 먹는 것은요. 저희가 그거는 이제 상식화되어 있는데요. 아침을 그냥 잘 먹어야 된다. 이제 주장하는 의사나 한의사들이 있는데 아침은 잘 먹는데 뭘로 먹어야 되냐면요. 채소와 과일과 좋은 식물성 기름으로 먹는 것이지 아침에 밥을 잘 먹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점심 저녁 때 꼭 지금 오늘날요 제일 좋은 약이 뭐냐면요. 생채소와 생과일이에요. 그래서 꼭 생채소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해요. 미국의 보스턴의 MIT의 화학자인 닥터 레이먼드 프란시스가요. 암의 스위치를 끄라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써서 저희가 번역해 갖고 2주 후에 시중 서점에 나옵니다. 혹시 주변에 암에 걱정을 하는 분 있으면 암의 스위치를 끄라라는 책이 앞으로 2주 후에 나오는데 꼭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것은 암에 대한 제일 좋은 치료는요, 예방입니다. 암에 걸려가지고 진단된 다음에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그걸 꼭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연배들은 거의 다 미세암이 있습니다. 나중에 문득 진단받으면 나중에 어려워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섭생법, 음식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걸 꼭 숙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요, 지금 미국의 과거의 클린턴 대통령이라든가 고아 부통령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리카싱이라든가 미국의 상류층 사람들이 과거의 명사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가 프랭클이라든가 과거의 명사들이 다 기본적으로 채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미국의 흑인들이라든가 멕시칸들을요, 그들을 멸시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TV에 보면은 몸이 이만해가지고요, 햄버거에다가 아이스크림 한 통씩에다 막 콜라에다 먹고 다니는 거 보신 일 있죠? 예. 이 상류층하고 이 사람들하고 평균 수명이 30-40년 차이가 납니다. 이들은요, 쓰레기 같은 음식을 먹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너무 심하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명대로 살지를 못해. 전부 피를 오염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병장수하는 섭생법으로서 제일 좋은 방법은 곡채식 위주의 소식이란 말입니다. 그 원리는 그 문헌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은 아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침은 생야채즙. 생야채즙 짜는 건 그때그때 계절에 나는 생야채를 생야채즙 같이 좋은 게 없어요. 특히 당근 2하고 사과 1를 주스로 만든다거나 그 계절에 나는 걸 즙으로 짜요. 네. 그렇게 하고 과일. 반드시 농약과 화학 비료를 쓰지 않는 걸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암의 스위치를 끄라는 책은 단순히 암에 대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많은 섭생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의 제약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못 하는데, 그리고 점심, 저녁은 이제 생야채, 그리고 지금 건강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은 현미 잡곡밥을 드시면 좋습니다. 흰쌀밥은 화이트 슈가하고 또 같아요. 네, 흰쌀밥은. 그리고 아까 당뇨나 고혈압이라든가 관절염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이런 대사 장애가 있는 분은 익히지 않는 생곡식을 먹으면 좋아요. 현미쌀을 물에 불려가지고 거기에다가 견과류 중에서 좋은 것은 자 호두나 자시나 호박씨, 해바라기씨 같은 걸 물에 불려 하루 정도 생걸 그래가지고 먹을 때 밥으로 먹는 것보다 훨씬 영양가가 좋습니다. 아까 생식을 하는 96%가 건강하다는 그 집단 사람들은요, 세상에 고기나 밥에다 잘 먹는 사람들하고 영양 상태를 비교를 했는데 혈중 헤모글로빈이나 단백질이나 칼슘이요, 이분들이 훨씬 좋습니다. 우리가 고기에다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장 내가 부패되어 갖고 소화 흡수를 하지를 못해. 그리고 그 음식 소재 자체가 좋지 못해.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요,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국내에서 오는데 검사를 해보면요, 거의 대개 수은이나 납이나 알미늄이나 바륨 같은 중금속이 중수되어 있고 필수 영양소는 한결같이 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몸에 독은 많은데 우리 몸에 필요로 하는 영양분은 적다. 왜 그래요? 우리가 먹는 음식 방법이 잘못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아까 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은 약 2주가량 생채식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요, 틀림없이 혈압이나 당뇨가 정상이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상이 안 된 사람은 나는 한 명도 본 일이 없어요. 왜 이렇게 되냐면요, 그때 이것이 해결이 돼요. 그런 음식이 칼로리가 부족을 하게 돼요. 그리고 피를 정결하게 만드는 그 안에 소재가 들어있어요. 이제 칼로리가 부족하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칼로리를 피찌꺼기를 쓰레기 재활용하듯이 연소시켜가지고 다 불태워버려요. 피가 맑아져. 피가 맑아지면 모든 병이 다 해결이 돼. 그 뒤로 약 2주 정도 생야채즙만 먹는 그런 디톡스를 한단 말입니다. 그때 혈압이나 당뇨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그 뒤로 아까 내가 이야기한 그런 방법으로 하게 되면요, 거의 혈압과 당뇨가 올라오질 않아요. 그렇게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하는 의사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허버트 벤슨이 고혈압 약 없이 이겨내기, 미국의 워싱턴 대학의 닥터 존 밀 같은 경우는 당뇨 약 없이 이겨내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이야기한 방법과 똑같습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고 하는 책이 최근에 나왔는데요. 그 책의 원 제목이 The China Study, 중국 연구라고 하는 책입니다. 중국이요,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요, 중국의 인구의 약 1억 정도가 암이라고 그래요. 난치병 환자가 대량 생산되는, 중국은 난치병 생산 공장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책 제목 중에서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는데, 콜린 캠벌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양학자가 쓴 책인데 그걸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환자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전부 음식이 아까 말한 밀가루, 흰설탕, 우유, 기름기 많은 음식, 이걸 먹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들을 다 아까 채소와 과일과 곡식 위주로 했더니 거의 다 해결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지금 아까 이러저런 병증을 말했는데 제가 이야기한 무엇을 먹을 것인가는 그 책하고 암의 스위치를 꺼라라고 하는 그 책을 두 권을 보시면은 아마 그게 뚜렷하게 해결의 길이 눈에 딱 보일 겁니다. 스크린에 활동 사진이 나오려면은 필름에 인화역이 있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영사기에서 라이트가 비쳐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금 비극을, 정말 괴로운 비극을 경험하고 있다면은 틀림없이 그 필름에 이러한 활동 사진을 보여줄 만한 필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영사기에 불빛에서 불을 비추면은 이것이 그대로 비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스크린이 우리 육체, 우리 몸이 육체가 경험하는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세상의 육체가 경험하는 현실이에요. 여기 이 필름이 우리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뒤에 이것을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생명의 세 개 단위를 항상 마인드, 바디, 스피릿이란 말 많이 합니다. 이 마인드예요. 2000년 전에 플라톤이요.希腊의 철학자 플라톤이 의사들이 영혼과 몸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무지의 소치다. 영혼과 마음과 몸 세 단위를 모두 연결시켜서 치료하면은 못 고칠 병이 없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날 거의가 다 몸만 치료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 몸이 강물 같으면 하류, 마음이 중류, 이게 상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강물의 오염을 해결하려면 강물의 하류만 정화를 해갖고 안 돼. 몸의 병을 치료하려면요, 몸뚱아리만 치료해갖고 안 된단 말입니다. 그 배후에 반드시 마음이나 영적인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그래요. 그래, 어떤 분이 지금 이 암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암만 제거해갖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50대 후반 되는 췌장암 여성 환자가요. 유명한 그 암센터에서 3개월밖에 살지 못하겠다. 항암제를 써도. 그런데 그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근본적으로 피를 맑게 하는 그런 치료도 하는데 여기에 어떤 마음이 가지고 있냐면 이 병은 치료하지 못한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병이 잘 치료가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마음을 바꾸게 해야 돼.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할 때 아주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한 7, 8년 전에요. 일본 나고야에 사는 교회 목사 한 분이 이제 만성 간염해가지고 도쿄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계속 20년 동안 B형 간염 치료를 하러 다니는데 점점 병이 심해져갖고 간 경화가 됐어. 그래서 이제 간암 입구에까지 왔어. 의사들이 아주 어렵다고 그러니까 절망이 돼가지고요. 다른 대체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그분이 저한테 왔습니다. 뭐 대처한다고 소문을 듣고. 근데 이제 그 목사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죄가 많은 죄인이고 그리고 불치병 환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병이 낫겠습니까?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왜 병이 안 나느냐면 거의 대개 치료하는 의사나 환자나 이 병은 낫기 어렵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것이 아주 함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에게 이제 그 목사가 아님이 이제 기독교이니까 성경에는
내 죄를 깨끗이 해놨다. 내가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병이 다 나음을 입었다. 완전히 됐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다가 다 병이 나았고 완전히 됐다라고 그렇게 믿게 되면 내 육체 병도 영화 비극을 희극으로 바꾸면 낫듯이 다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까 췌장암 환자나 그 일본에서 온 목사나 이걸 완전히 바꿈으로써 해결되는, 그 내가 치료를 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바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병에 대한 문제도 이렇게 여러분이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음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마음 속에 행복감이 있어야 돼.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절대 병은 낫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어떤 목표를 추구하거나 그 목표를 이루려고 노력하면 행복하십니까? 마음에 여러분이 행복감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이제 그 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 추구하려고 하는 최고의 가치가, 제가 뭐 시험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밤늦게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가 이제 삶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최고의 가치 무엇입니까? 더불어 잘 사는 거예요. 예, 좋네요. 이제 더불어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네요. 더불어 잘 사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걸 왜 하려고 합니까? 그것을? 예, 보람이. 예. 보람이 있으면 나한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예. 또 한두 번만 더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지금 추구하려는 인생의 목적이 혹시 아십니까? 목적이 오늘 저녁에 여기서 이루어져 버릴지. 결국 행복이 아닌가 싶어요. 아, 행복이요.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목표로 하는데 그 행복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예. 서로 사랑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예.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 일을 하면은 행복하겠다. 이 일을 추구하면 그 자체가 행복하다. 이 일이 이루어지면은 행복하겠다. 그런 게 무엇입니까? 한두 번만 이야기를 해보시죠. 선생님은 아까 보람 있는 것인데, 목표가 무엇입니까? 이루려고 하는 목표. 예. 지금 더불어 잘 사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더불어 잘 살 수가 있습니까? 돈을 잘 버는. 그래, 그러면은 돈을 잘 벌려고 하는 건 아주 좋은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돈을 잘 벌어갖고 더불어 잘 사는 게. 그러면 한 달 수입 내지는 1년의 수입을 목표를 어느 정도로 하십니까? 안 그러면 어느 정도 돈을 가지겠다든가. 예, 구체적으로. 혹시 압니까? 그것이 여기서 오늘 저녁에 이루어져 볼지? 남들이 웃을 텐데. 아니, 괜찮아요. 남들이 웃으면. 매월 10억이요. 한 달에 10억을 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면 10억을 벌 수가 있습니까? 예?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예, 10억을 내가 벌기를 원하는데 정말 아름다운 목표입니다. 근데 그 10억이 이루어지는 목표가 이 현실로, 내 몸에 현실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하면은 10억을 벌 수 있냐고.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 할 수 있다. 예, 긍정적인 마인드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요. 예, 그렇게 하면 됩니까? 예. 목표와 계획을 이루고 실천하는 거예요. 운도 따라야 돼요. 그런 거를
목표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내가 지금 중요한 것은 이 몸의 현실로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이 필름에 달려 있다. 우리가 비극의 활동 사진을 봐요, 이걸. 근데 이걸 보기가 싫어. 그럼 이걸 스크린만 지우면 지워집니까? 필름을 바꿔야 됩니까? 예. 내가 지금 현재 10억이라는 현실을 창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몸만 애써가지고 됩니까? 여기를 바꿔야 됩니까? 여기에다가 10억 목표를 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 신념을 바꾸는, 신념을 관리하는, 마음을 관리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이제 환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미국의 교육심리학자가 개발한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아바타 프로그램이라고? 예. 저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우리 병원에 온 모든 환자에게 권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것만이 최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본 중에서는요, 우리가 IMF 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겪은 거 아시죠? IMF 때 자살 직전에 있었던, 망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재활을 한 사람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어떤 사람이 호텔을 짓겠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은 모르지만 부동산 전문가들 앞에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 부지를 어디를 할까? 호텔에 알맞는 부지를 그러니까 알아봐요. 그리고 이제 부지를 매입을 해. 그리고 이제 설계를 내요, 호텔에 대한. 그래가지고 호텔 건물을 지어요. 인테리어를 해. 그 다음에 직원을 뽑아.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 홍보를 해. 그래가지고 사업을 해. 이런 식인데, 여기는 내가 호텔을 해가지고 10억인데 내가 100억을 한 달에 수익을 하겠다 그러면 이미 100억을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거꾸로 합니다. 이미 100억을 받은 것을 확실시 한단 말이에요. 내가 10억을 번 것을 확실하게 해놔야 돼요. 이것을 받아놓은 밥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성경 같으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불교 같으면 일체가 유심조라.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10억을 번 것을 확실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이 나오게 하려면은 호텔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가. 그 수익을 확실하게 보장할 만한 팀워크를 짜려면 직원을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인가. 거기에 맞는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맞는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거기에 합당할 만한 건축업자를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 땅을 어디다 기면 이해가 되신가요? 이게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성공을 확실시 한 다음에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펠프스라는 수영왕 알아요? 펠프스? 펠프스가요, 어려서 이렇게 장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왕따를 당해요. 그 가정 환경이 좋지를 못해. 그런데 이제 수영 코치가 펠프스를 어떻게 봤든지 펠프스 엄마한테 펠프스를 데리고 가지고 이 애를 수영왕을 만듭시다. 그러니까 펠프스 엄마가 허허 하고 비웃었어요. 얘는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우리 집 형편은 이렇게 어려운데 수영왕은 아주 택도 없는 이야기다. 그런데 수영 코치가 펠프스에게 이미 수영왕이 되었다고 믿으라. 그리고 수영 연습을 열심히 하되 틈만 나면 이미 수영왕이 되어 있는 것을 항상 마음 눈으로 보겠습니다. 이 필름을 수영왕이 되게,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수영왕이 되어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날마다 이 선생님은요, 이미 매월 10억이 수입이 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 이미지에다가 심는데, 그걸 할 때는요, 되게 눈을 감고 해도 좋다면은 눈을 감때 오른쪽에다가 뇌를 사용해서 거기에 하얀 스크린이 있는데 거기에 비디오 보듯이
펠프스가 수영왕이 되어 있는 걸 날마다 틈만 나면 상상을 했습니다. 자, 스타트 총소리가 나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수영을 하고 나오게 되면은 정확하게 신기록이 떠 있고 관중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목에 금메달이 걸려있는 것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봤단 말입니다. 선생님이 내가 매월 10억을 벌어가지고 그걸 더불어서 쓰는 것을 날마다 비디오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다. 이걸 심는 거예요. 영화 필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그 2008년도에 북경올림픽에 스타트 라인에 서 있는데요. 펠프스 마음에 수영왕이 안 되겠다는 의심이 손톱만큼도 없어요. 이미 수영왕이 확실하게 현실로 되어버렸어요. 그래 이제 스타트 총소리가 났는데 물에 뛰어들었는데 물안경 사이로 물이 들어왔습니다. 물안경은 왜 쓰느냐면 물속에서 눈을 뜨고 수영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 물이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눈을 감고 그걸 이제 후레인들이 그 사람이 눈을 감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신께서 섭리로 편한 환경을 만들려고 일부러 눈을 감게 하려고 물을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어가지고 수영을 하고 나왔는데 평소에 내가 믿었던 대로 정확하게 그 숫자가 신기록이 떠 있고 관중들이 환호성을 올리고 그 해에 단번에 금메달 8개를 싹쓸이를 했습니다. 수영 8종목에 8관왕이 됐어. 놀랍지 않아요? 여기다가 수영왕을 계속 심었단 말이에요. 그 뒤로 음주운전하고 약간 마약을 좀 해가지고 자격 시비가 됐는데 4년 후 런던 올림픽에 못 나갈 거라고 했는데 런던에 가고 또 수영왕이 됐어요. 작년 리우 올림픽에는 나이가 많아서 못 갈 거라고 했는데 작년에 또 수영왕이 됐어요. 이제는 사람은 경쟁자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달인가 백상아리아라는 물고기하고 지금 경쟁하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에게 모두 이걸 이미 병이 다 나았다. 예.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고 이 병을 나으려고 하지 말고 삶의 목표. 내가 이미 병이 나은 거는 이미 확실한데 내 남은 인생에 내가 정말 행복한 목표가 무엇인가를 해서 그 목표를 이루는 쪽으로 가도록 주로 이런 프로그램을 아바타 프로그램 같은 프로그램을 꼭 활용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요. 저희 병원에 아주 말기 간암 환자가 왔는데요. 과수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그분은 일반 병원에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내가 병이 다 나아버렸다라고 확실하게 믿은 다음에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다 좋아져 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보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으로 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어떤 유명한 우리 아주 공공기업의 그 여직원이요. 유방암이 왔는데 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요. 자기가 유방암이 다 나아버렸, 자기 병이 없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현실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유방암이 낫는 좋은 약을 만나든지 어쨌든 유방암이 좋아지는 쪽으로 됩니다. 한 분은 통증 때문에 너무 심한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 학생운동하다가 감옥에도 가고요. 그런 분인데 모든 통증거리를 다녀도 다 되지 않는데 여기를 바치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걸 한 다음에 통증이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육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현실을 경험할 것인가 이걸만 지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몸뚱아리 이 세상의 현실만 바꾸려고 하죠. 계속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신데 계속 부동산만 정보만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실하게 한단 말입니다. 정확하십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오늘 주제가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 건강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의 이치에 맞도록 섭생을 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행복감이 가득 차는 목표를 정해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을 조절할 때 건강도 완전하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으로 원하는 행복한 목표도 틀림없이 이 방법대로 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